수업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오늘 10일과 하는 날이에요. 그래마존 34쪽이에요. 34쪽. 자, 시제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시제들이야. 그런 시제들인데 사실 시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냥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면 현재 시제다, 과거 시점을 이야기하면 과거 시제다 라고만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많이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 특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어려울 거예요. 나는 영어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 많이 하고 잘 알수록 더 헷갈리고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천천히 풀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문법에서는 아무리 봐도 제일 중요한 게 형태 부분이 제일 중요해. 형태 부분. 보험사 하면 형태예요. 그래서 시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당연히 이 형태 부분이 되겠지. 근데 형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야. 그냥 현재 시제인 워크 있고, 요거는 3인칭 단수 수일치 한 거고, 이 친구는 그냥 과거형인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죠. 옆에 의문문, 부정문 이런 것도 딱히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이미 익숙할 거예요.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형태는 이렇게 나뉜다. 그리고 이제 시제, 본격적으로 시제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일단 시제가 뭔지 알아야겠지. 시제에서 여기 시만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단 시간이랑 관련이 있어. 시간. 시제는 다르게 말하면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도 보니까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것을 말한대.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요. 근데 이런 시제는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나타낸다. 우리나라 국어에서도 동사를 이런 게 들어가면서 시제를 나타내 주긴 해요. 과거 시제를. 그런 것처럼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나타낸다. 요게 정말 핵심이 될 수 있겠어. 시제에서는. 시제는 시간이고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세 개로. 과거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에 추가로 진행형도 있고 완료형도 있고 완료 진행형이 있대요. 요거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도표를 많이 그리면서 공부를 하나?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직선으로 쭉 가는 거. 여기가 일단 과거가 있고 과거,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이제 미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일단 진행형이 각각의 진행형이 있대요.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걸 진행형이라고 해. 진행되고 있는 일을. 과거 진행형은 여기 있겠지. 진행형. 현재 진행형도 여기 있어요. 미래 진행형은 여기 있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여기가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각각의 완료 형태가 있어요. 이 완료 형태 이제 뒷부분으로 내려가면 쭉쭉 다 배울 건데, 완료형은 일단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있어. 근데 세 개 다 느낌이 달라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일을 말해. 이 친구가 현재 완료라는 친구가 돼. 다시 한번. 과거에서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과거 완료는 뭐냐면 이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 일을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랑 현재를 둘 다 말하는 말이었어.
그치만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보다 더 옛날을 설명한다. 그럼 미래 완료는 뭐냐면 미래에 확실히 완료될 일, 미래에 확실히 완료될 일을 말해. 그러니까 이 미래 언저리가 미래 완료라는 거지. 미래 완료라는 거지. 그리고 완료 진행형은 진행형의 특징이 그냥 그 시점에 진행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였어. 그렇다 보니까 이 진행형은 다 이 시점에 있어요. 현재 완료 이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일, 과거보다 더 과거인 과거 완료에 진행되고 있는 일, 미래 어느 시점에 확실히 완료될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 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시제에 대한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시제는 시간인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렇게 표를 그려서 알아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제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도 알아야 되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도 알아야 되고 각각의 진행형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배울 거는 이런 현재랑 과거에 해당하는 시제만 배울 거예요. 근데 매우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시제는 그런 친구들이고 여기도 써있어.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이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두 단계만 넘어서 지나가도 다 더 자세히 배울 거야. 그래도 지금 배우는 김에 한번 해볼게요. 과거형은 이제 과거 시제를 쓰면 됐었어. 뭐 ed를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색다른 방법으로 변한다던가 C가 있으면 뭐 so 이렇게 변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었어. 현재는 그냥 동사를 쓰면 됐었어요. 혹은 3인칭 단수형이라면 s를 붙였어야 됐었고 미래형에는 will을 붙였어야 됐었어. 근데 will의 또 다른 이름은 be going to라는 친구가 있었어.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일단. 그리고 과거 진행형을 만드는 거는 여기 써있어. 비동사의 현재 분사를 써준다. 비동사의 현재 분사를 써준다. 그러면 현재 분사는 ing를 붙이는 형태를 말해요. ing를 붙이는 형태. 그럼 과거 진행형은 비동사가 was나 were이 될 거야. 과거 시제니까. 그 사이에 ing를 넣으면 된다. 현재 진행형은 그냥 뭐 비동사의 형태 is 또는 are에 ing를 붙이면 되겠고 요 미래 진행형은 will은 조동사니까 비동사가 원형으로 be가 오고 뒤에 ing가 오는 동사가 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완료형. 요 현재 완료는 이런 완료형은 have에 과거분사가 오는 형태를 써요. 이제 과거분사는 선생님이 배울 때는 이제 pp라고 배웠었는데 그냥 pp라고 할게요. 그래서 완료형, 현재 완료는 have 원형에다가 pp가 있는 형태다. 과거 완료는 have가 had로 바뀌어요. had로 바뀌어서 pp 그대로 오면 된다. 미래 완료 똑같이 will이 있죠. will이 있죠. will에 have, pp 이렇게 오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요런 진행형들 현재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은 요 사이에 비동사에 ing가 들어오면 되는데 이 pp를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걸 비동사로 적어주면 돼. 예를 들어 have been 비동사의 pp 형태예요. 과거 분사는 been이에요. 그래서 have been ing 이렇게 적으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될 수 있어요.
과거 완료 진행형은 had에 been 써주고 been 써주고 이제 ing 이렇게 갈 수 있겠지? 미래 완료 진행형은 will에다가 have에다가 been, pp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다. 시제에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거를 지금은 그냥 알고 넘어가면 돼요. 요 수많은 시제들은 다 이제 넘어가면서 다음 단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거니까 일단은 큰 틀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공부를 할 때 영어는 그런 과목이 아니긴 한데 이제 하나로 놓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무공부법이라고 하던데 일단 뭐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을 이렇게 적어놓고 계속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공부법이 필요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는 사실 그렇게 공부해야 할 과목은 아니지만 이런 시제 같은 곳에서는 나뉠 게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표 같은 걸 이용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거는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넘어가도 될까요? 이해가 안 되진 않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제 첫 단계,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자주 보는 현재 시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현재 시제는 일단 지금 일어난 일, 이런 거를 현재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 그냥 현재 시점을 현재 시제로 쓰는 경우가 정말 많죠.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야.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현재 시제로 쓰는 법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A번부터 볼게요. 언제나 성립하는 사실 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사실인 것. 이게 뭐냐면 Where do you come from? 너는 어디에서 왔니? 라고 물어봤어. 너는 뭐 어디에서 왔니? 고향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는 캐나다에서 왔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거를 뭔가 해석을 하면 넌 어디서 왔니? 과거에 온 거니까 과거에 지금 어디 있다가 여기 온 거니까 이거 과거 시제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헷갈릴 수 있는데 캐나다가 고향인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태어난 곳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서 뭐 오래 살았다, 뭐 태어났다 이런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만 써준다는 거야. 그리고 또 직업을 묻는 말 뭐 이런 말도 있네요. 직업을 묻는 말. 너는 뭐 하고 있니? 무슨 일을 하니? 했더니 나는 영화의 스크립트를 쓴대. 영화 작가래. 그런데 이것도 내가 영화 작가라는 건 지금 사실이잖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현재 시제를 적어줘야 된다. 이제 시제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렇게 수많은 시제를 배웠어요. 우리가 수많은 총 9개의 시제를 배웠는데 이게 다 짬뽕 돼가지고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급격히 문제가 어려워져. 왜냐? 엄청 헷갈리게 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하나 공부할 때 제대로 외우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 1번 사실은 현재 시제구나. 또 과학 법칙 변하지 않는 진리는 현재 시제로 쓴대요. 물은 언다 영도에서 과학적 지식이다. 그치? 과학적 지식. 물은 0도에서 얼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야. 갑자기 물이 1도에서 얼고 3도에서 얼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꼭 현재 시제로 적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C번, D번 이 친구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 C번, D번이 굉장히 어려워. 3번. 이 C번은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 나는 항상 이를 닦는다. 양치를 한대. After meal, 식사한 후에. 식사한 후에 항상 이를 닦는데요. 이거는 습관이야. 습관은 이렇게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빈도부사가 오면 따라서 현재 시제를 써. 그치만 100% 이게 빈도부사가 나오면 무조건 현재 시제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영어에는 알다시피 엄청나게 예외가 많기 때문에. 그치만 빈도부사가 오면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의 수는 한 90% 정도?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몇 번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나? 이제 나는 2번 버스를 되게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2번 버스 같은 거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버스 시간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 2번 버스가 와. 근데 만약에 지금은 11시야. 근데 맨날 10시 반에 2번 버스가 와. 그럼 과거에 왔던 거지만 이거는 반복되는 일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써야 됩니다. 현재 시제로. 이 시점이 과거여도 혹은 이 시점이 미래여도 다른 시제를 쓰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쓴다. D번도 볼게요. 확정된 미래의 일을 표현할 수 있대. 확정된 미래의 일.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e new movie theater. 그 새로운 영화 극장은 문을 연대요. 7월 1일에. 그러면 7월 1일에 문을 열 거잖아. 아직 뭐 6월인가 봐요. 미래에 7월 1일에 문을 열 건데 이제 그거를 이미 확정돼서 변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현재형으로 적어줄 수도 있다. 물론 이 친구 미래형으로 쓴다고 틀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미래의 일인데 확정돼 있는 거를 현재형으로도 쓸 수 있다고, 틀리지는 않는다고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가장 많이 헷갈릴 만한 요소가 C번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왜냐면은 나는 늘 씻는다. 나는 늘 씻는다. 요런 거는 어렵지 않겠지. 요런 거는 습관, 반복되는 일 이런 걸로 어렵지 않을 텐데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시간표라든지 보통 시간표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비행기는 11시에 출발해. 지금은 9시야.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줘요. 그럼 이제 이 출발해를 미래로 쓸 건지 현재형으로 쓸 건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늘 11시에 출발하는 경우라면 꼭 현재형을 적어줘야 돼. 근데 오늘만 11시에 출발하는 경우라면 미래형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어. 물론 시제를 가지고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는 거는 양아치기는 해요, 선생님이. 그치만 알고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일단 확실한 거, 사실이랑 과학 법칙은 이거는 예외도 없고 무조건 현재형을 쓰기 때문에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해는 뜬다 이런 거. 그런 거 무조건 현재형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형은 현재 시제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 그래서 과거 시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나 과거에 끝나버린 일을 나타낸다. 근데 여기서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늘 나는 현재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늘 나는 현재 시점에 딱 서 있는데 지금보다 과거라면 어쨌든 과거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현재에 있다는 걸 늘 생각하기. 자, 그래서 과거 시제는 과거의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인대요. 여기 보면 뭐 일주 전에, 뭐 1년 전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니까 이제 과거 시제 이런 시제 문제를 풀 때 보통 she하고 by 있고 boat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러면은 요것만 보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말을 보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by's일 거고 뒤에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boat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과거의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인다는 게 중요해. 그리고 요것도 중요해요. 현재와 관계없는 일을 나타낸다. 현재와 관련이 없는 일을 나타내. 어쨌든 지금이랑은 관련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줄게. I lived in New York for 12 years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12년 동안인데 나는 뉴욕에 살았대요. 12년 동안. 그럼 지금은 어쩌고 있는 걸까? 지금은 어쩌고 있는 걸까? 12년 동안 과거에 살았는데 지금은 모르는 거야. 지금도 살 수도 있고 지금도 살 수도 있고 지금은 안 살 수도 있어요. 그게 과거 시제의 핵심이야. 어쨌든 나는 12년 동안 뉴욕에 살았는데 지금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 12년이라는 숫자가.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현재랑 관련 있게 만들고 싶으면 아까 이야기했었지. 현재 완료.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런 현재 완료 시제에서나 이렇게 현재와 관련이 있는 일을 말할 수 있다. 지금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는 현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 시제.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 아까 사실은 현재 시제에 쓴다고 했어. 명백한 사실은 현재 시제에만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과거의 사실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과거의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몇 년생이죠? 몇 년생이죠? 08. 그러면 2008년도에 뭐 나는 태어났다. 이런 진짜 명백한 누가 봐도 과거의 사실이면 이 친구는 현재형으로 써야 될까? 과거형으로 써야 될까? 어쨌든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사실이긴 하잖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과거의 사실일 때는 과거형을 적어줘야 돼. 그럼 선생님 이게 과거의 사실인지 현재의 사실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과거 시제는 무조건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랑 같이 쓰인다고 했어. 여기도 2008년에 라고 나와 있어요. 2008년에 이런 특정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있다면 그게 명백한 사실일지라도 과거형으로 적어줘야 돼. 헷갈리겠죠? 문제에 나오면. 현재형이랑 문제에 나오면.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나오는 사실은 다시 읽어보니까 언제나 성립하는 사실이래.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이었을 거고 현재에도 사실이었을 거고 미래에도 사실일 때 이렇게 셋 다 사실일 때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셋 다 사실이잖아. 이럴 때는 이제 현재형을 적어야 된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명백한 사실이었는데 현재랑은 별 상관이 없어. 2008년에 내가 태어난 거랑 지금 2022년이랑 상관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과거 시제로 적어야 된다. 조금 더 헷갈리게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도 낼 수 있어. 2008년에 내가 태어났다. 우리 과거 시제 쓰기로 했어. 과거 시제 쓰기로 했어. 근데 2008년부터 살아오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돼요. 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니까.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럼 나는 2008년에 태어나 올해 15살이다를 쓸 거면, 나는 2008년에 태어나 올해 15살이다를 쓸 거면 현재형을 써야 된다고. 왜? 2008년에 태어나 올해 15살인 거는 2022년에 15살인 거는 과거에 봐도 사실이고 현재에 봐도 사실이고 미래에 이 글을 본다고 해도 사실일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형을 적어줘야 된다. 이해가 되나요?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이해가 되면 넘어가기로 할게요. 넘어가면 문제 풀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1번부터. 자, 이런 문제, 이렇게 2개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은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보기로 했어. 워시는 그냥 현재형이에요. 워시에 es 붙인 거 3인칭 단수일 때만 쓸 수 있는 현재형이었어. 그럼 I가 주어니까 얘는 워시겠죠? 이 친구 현재형이고 과거형이에요. 그쵸? 2번 친구는. 근데 뒤에 보니까 yesterday, 어제라는 말이 나왔어. 어제 했던 일이니까 이거는 과거형을 써야겠죠. 이 친구도 현재형, 이게 현재 진행형, 현재형이래. 과거형. 이렇게 지금 쓰여 있는데, 자, 볼게요. 그 올림픽이 held 하면 개최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앞에 비동사가 있어서. 개최됐어요. 2016년에 리오에. 그리고 나는 그곳에 있었어. 일단 이 뒷문장은 상관이 없으니까 지울게. 뒷문장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올림픽이 2016년에 리오에서 열렸다. 과거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드링크랑 드랭크,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 시제였어. 그러면은 나는 커피를 매일 아침 마신대. 습관이니까 현재형. 이거는 help도 현재, helps도 현재인데 it이 3인칭 단수니까 helps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B번, 문장을 괄호 안에 지시대로 바꿔 쓰세요. 부정문으로 바꿔 쓰래요. 이런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일단 주어부터 써야 되네. 주어 그대로 써주고, 부정문을 쓰려면 지금 일반 동사 친구가 있으니까 do를 먼저 가지고 와야 돼. 근데 보니까 agreed 과거네. 그러면은 didn't
agree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의문문으로 바꾸래. 의문문은 일단 동사를 확인했어야 됐어요. 동사가 일반 동사면 do를 앞으로 가져와야 됐었고, 비동사면 비동사를 앞으로 가져오면 됐었어. 그러니까 is 하고 he 이렇게 가면 되겠죠? 부정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사를 확인하고 일반 동사면 do가 와야 돼. 근데 지금 3인칭 단수가 있으니까 does가 오고 doesn't 이렇게 적어서 believe 하면 되겠죠? 의문문 보니까 동사를 확인해 보니까 이 친구 일반 동사네. 일반 동사면 do가 앞으로 오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동사가 과거 시제니까 did가 오면 되겠다. did graduate.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부정문, 의문문, 부정문, 의문문 이것도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헷갈리면 그때그때 공부하면 계속 공부 안 해도 될 만큼 규칙적인 부분이에요. 자, 10번 볼게요. 소피아는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한대. 소피아는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해? 요거? 규칙이다, 그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야. 그러면은 현재형을 적어줘야겠다. 규칙은 현재형으로 적어줬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기차는 오전 11시 35분에 용산역을 떠난대요. 이것도 규칙이네. 맨날 그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leaves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3번 보니까 그들은 어제 야구 경기를 보았대. at이라는 말이 있네요. 이 친구 과거를 나타내는 친구죠. 그럼 이것도 과거형으로 watched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이거는 사실이네요.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그냥 is 이렇게 현재형으로 적어주면 된다. 이 친구는 나는 작년 여름에 하와이를 방문했대요. 그냥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명백히 과거를 나타낸 단어도 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표와 일치하도록 보기에 주어진 말을 하나씩 써서 대화를 완성하래요. D번. A부터 해볼게. A부터. 의문문이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동사를 확인해 보니까 do야, 동사가. 일반 동사다. 그럼 do를 앞으로 가져오기로 했는데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있는 did밖에 없네. 그럼 8일이 어쨌든 지금 과거의 일이구나를 알 수 있어. 과거의 일이구나. 왜냐? 8일에 뭐 했냐고 물어봤는데 과거형으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B가 대답을 해요. 그럼 과거 형태로 돼 있는 것 둘 중에 대답을 해야겠다. 8일에는 가족과 캠핑을 했대. 그래서 캠핑을 했대. 그럼 했다. went 이렇게. 뭐 캠핑을 갔다라고 말을 했겠죠. 얘는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갔어. 그럼 9일에는 식탁을 고쳤대요. 고치다 여기 fixed 있어. fixed 식탁을 고쳤어. 이것도 보니까 9일도 과거네 지금. 왜? 10일에 today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어떠한 계획이 있냐요? 어떠한 계획? 그러면은 계획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have any plan? 계획을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오늘은 영화를 볼 예정이래. 영화를 볼 거래. 근데 원래 영화를 볼 거야 라고 말할 거면 will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will이 왜 없냐? on the 10th of every month 했어요. 매월
10일은 본인이 영화를 본대. 매월 10일은. 이거 규칙이네. 혹은 습관이네. 이거는 현재형으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will 없이 그냥 watch만 왔다.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What time? 몇 시에 줄리아가 get up? 일어나냐고 물어봤어요. 몇 시에 일어나냐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에 뭐가 올까 고민을 하는데 의문문이야. 일단 동사가 일반 동사야. does나 doesn't가 와야겠네요. 근데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does를 넣어볼게. 얘가 왜 현재형이 왔냐면 이거는 어쨌든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줄리아가 항상 7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니까. 그래서 그녀는 7시에 일어난대. get up 이렇게 해야겠지. 일어나다. 그리고 또 물어봤어. Does she at 9시에 뭘 하냐고 물어봤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답변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기 no가 나왔으니까 일단 no, she, doesn't가 들어가야겠다. 여기는 그녀는 안 한대. 일단 9시에 그녀는 her yoga class 하고 and then usually 보통 lunch at noon 이렇게 쭉쭉쭉쭉 나왔어. 보통 점심을 정오에 먹겠죠. 그러니까 F에 일단 eat가 들어가야 될 거야. 먹을 거니까. 그럼 이제 남은 게 study랑 attend 남았어요. attend 이거는 이제 출석하다 라는 뜻이지. 출석하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녀의 요가 수업에 출석하겠지. 9시에 attend. 그럼 물어보는 게 그녀는 9시에 혹시 공부하니? 라고 물어봤어야지. 혹시 공부해? 그랬더니 그녀는 공부 안 해. 그녀는 그녀의 요가 클래스에 출석해.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점심을 먹어. 12시에. 왜 다 현재형이냐면 지금 여기 보통 나오면서도 알 수 있지만 이게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녀의 하루 일과 하루의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원래는 숙제로 내도 좋을 만한 부분인데 시제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또 일단은 숙제로 내기보다는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은 우리 이거 해오기로 했었잖아요. 여기 앞에 10단원까지 끝나고 나서 하는 문제 풀어오기로 했었잖아요. 28쪽부터 31쪽까지 있어요. 요거 풀어오고 채점해 오는 거야. 그리고 모르는 거 체크해 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리고 발음 기호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발음 기호는. 발음으로 어디서 문제를 내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발음 기호 문제는 틀려도 되고 안 풀어도 돼. 안 풀어도 돼. 그래서 27일 수요일에 우리 만날 거니까 그때 모르는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숙제 해오고 10일과 워크북도 해오기. 워크북도 풀어오기. 그러면 일단 오늘 문법은 끝이에요. 잠깐 쉬고 할게요. 문제 푸는 연습을 하기로 했었어. 독해에서는. 그래서 문제를 또 한 번씩 보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이거 36페이지고요. 일단 1번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 이제 제목 문제 풀 때 늘 생각해야 됐던 건 모든 내용 담고 있는지. 제목은 모든 내용을 포괄하면서 다 가지고 있는 것만 될 수 있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제목으로 알맞은지 보려면
일단 이게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곳은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여기 1번 앞까지 해석을 해보고 나서 이 문장을 해석해보고 풀기로 했었어요. 그럼 오케이, 이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고, 이런 3번 문제는 만들어진 이유는, 그리고 4번 문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일치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는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읽어보는 게 좋아요. 먼저 읽기. 왜 먼저 읽는 게 좋냐면, 먼저 읽고 나서 문장을 이렇게 쭉쭉쭉쭉 해설하다가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뭐 틀리다, 맞다 이런 걸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먼저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3번이랑 4번을 지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3, 4번을 읽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본문 미슐랭 가이드에 대한 지문인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혹시 미슐랭 가이드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가 뭐냐면, 이제 물론 본문에도 나올 거지만 일단 나의 기초 지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사실. 미슐랭 가이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이런 책이었어요. 가이드북 같은 책이었어. 근데 나는 다른 거는 하나도 몰랐고요. 다른 건 하나도 몰랐고, 미슐랭 가이드에 이제 등재된 음식점이 되게 맛있다. 맛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 맛있다. 처음에.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 말고도 요런 음식점 별점을 매기는 시스템이 되게 많았어요. 뭐 서울에서는 블루리본 아나요? 블루리본? 나중에 서울에서 음식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런 색으로 요렇게 돼 있는 리본이 있어요. 요 리본이 5개까지만 받을 수 있거든? 최대 5개? 근데 이 리본이 한 2개 정도 달려있는 집에 가면은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집이에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누구보다 내 입맛에 맞게 잘 돼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 가서 밥을 먹을 일이 있다면 블루리본 뭐 이런 게 있는 곳으로 가면 훨씬 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헛소리였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미쉐린 가이드 어쨌든 간에 그런 음식 책자예요. 뭔가 등재되면 되게 맛있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책자예요. 오케이. 자, We are in the Michelin Guide 했어. 비동사가 본동사로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비동사가 본동사로 쓰일 때 우린 비동사를 3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다. 이게 제일 많이 해석되는 거 한 80%? 그러니까 이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한 80% 있었어요. 그리고 이다랑 비슷한 하다 뭐 이런 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있다가 있었어. 있다. 근데 이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을 계속 보니까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요거 3개를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동사도 사실 뜻이 있다. 나는 옛날에 공부할 때 비동사가 뜻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동사가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도 있다라고 쓰였어요. 우리는 있다, in, 안에라는 뜻이잖아. 안에. 미쉐린 가이드 안에 있다. 우리는 그것은 주었다. 우리에게 3 stars, 별 3개를 줬대요. 잘은 모르지만 별 3개가 아마 최고 등급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등장을 했으면. 여기서 그것은 미쉐린 가이드겠지? 이런 대명사 찾기 연습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쉐린 가이드 안에 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별 3개를 줬어요.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제
famous restaurant. famous 하면 무슨 뜻이지? 유명한 레스토랑 식당이에요. 식당. 유명한 식당들은 might 이거 아마라는 뜻인데 이 친구 may의 과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may의 과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may를 이제 과거형으로 쓸 때 might를 쓰긴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정확한 설명을 하자면 may보다 공손한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몇 번 설명을 안 했었는데 could 있잖아요. could도 can의 과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can의 과거가 실제로 맞기도 하고 그치만 can의 과거라고 이해하기보다 could는 조금 더 공손한 can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확실하고 맞는 설명이에요. 원래 조동사는 과거 형태를 가질 수 없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손하게 말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마 말할지도 몰라. 아마 말할지도 모른다. something 어떤 것을 like this 했어요. 이게 this가 이것이잖아. 그리고 like가 같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 같은 어떤 것을 아마 말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이것은 여기 안에 있는 두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유명한 식당들은 우리는 미쉐린 가이드 안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별 3개를 줬어요. 같은 어떤 것을 말할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might가 나왔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만들지도 몰라. 너를 생각하게 만들지도 몰라. 여기서 동사 make가 본동사로 쓰였어요. 근데 make가 본동사로 쓰였다고 했는데 여기 think라고 또 동사가 왔어요. 그쵸?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요 문장 일단 여기 that이 있으니까 that 전까지 여기 있는 이 친구들 5형식 문장이에요. 5형식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됐었냐면 주어가 있었고 동사가 있었어요. 목적어가 있었고 목적격 보어가 있었어. 근데 목적격 보어에서 이제 많이 헷갈리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make가 5형식에서 쓰이면 우리 사역동사라고 합의를 보기로 했었어요. 사역동사라고. 그럼 이 사역동사 make는 뒤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받아. 동사 원형만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동사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목적격 보어구나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본동사는 make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친구는 그냥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동사라고 보기보다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만들지도 몰라. 너를 생각하게끔 만들지도 몰라. 사역동사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너가 생각하게 할지도 몰라. 왜냐? make가 사역동사로 쓰이면 시키다 또는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 그러니까 너를 생각하게 할지도 몰라. 생각하게 할지도 몰라. 대시 나왔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 보통 해석을 하고 대시 나오면은 그거에 이어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어. that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접속사 that이 있고 이제 또 관계대명사 that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할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까요? 지금 하는 게 낫겠지? 그럼 지금 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일단 조금 지우고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대명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어.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 차이점으로 분류를 해요.
일단 첫 번째 차이점 먼저 알려줄게. 가장 명확한 방법이야.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있어. 무슨 뜻이냐면 접속사 뒤에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단 소리예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야. 어딘가 이상한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가 많이 나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주어가 없어. 완전한 문장을 가지지 못해. 근데 접속사라면 완전한 문장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차이점은 선행사라고 불리는 명사가 있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라고 불리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거든. 꾸며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접속사는 선행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행사에 대해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네. 선행사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자, 선행사는 일단 무조건 100% 명사예요. 명사가 선행사야. 이거 먼저 선이라는 뜻인데 일단 앞에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 친구가 관계대명사였다면 여기쯤에 명사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명사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주어 대신 써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결론만 말하자면 접속사로 쓰였어. 왜? 첫 번째 근거 주어랑 동사가 있고요. that 앞에 명사를 찾아볼래야 여기 명사가 있기는 하지만 요런 명사들이 있긴 하지만 이 친구를 꾸며주지는 않아요. that 이하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접속사야. 접속사. 그래서 이 접속사 친구기 때문에 접속사를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think, that이면 생각을 한다는 거야. that 이하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that 뒤에 있는 말로. that 뒤에 있는 주어 동사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해. 그래서 그것은 너를 이제 생각하게 할지도 몰라. 뭐라고 생각하게 할지도 몰라? 미쉐린이 유명한 셰프라고 생각하게 할지도 몰라. 그러나 안드레 미쉐린은 프레지던트 하면 이제 대통령이란 뜻이 있죠. 대통령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는 대표라고 쓰였어. 어쨌든 지도자를 향하는 말로 쓰여요. 프레지던트는. 그래서 타이어 컴퍼니, 그 자동차 회사의 대표였대요. 한 자동차 회사의 대표였어. called 미쉐린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회사. 여기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 분사하고. 그래서 미쉐린이라고 불리는 타이어 회사의 대표였대요. 그는 원했어. 이거 또 오형식 문장이 나왔어요. 이제 오형식 문장을 많이 어려워하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 목적어가 될 거야. 여행하도록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는 게 먼저겠지. 그는 원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도록. 여행하는 거 누구야? 더 많은 사람들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할 거야. 둘이 같은 말이야. 그러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야. 목적격 보어가 애매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헷갈려요. 그치만 일단 목적격 보어인 걸 알 수 있는 친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같으니까 이거야 라고 하는 거랑 want가 동사로 나왔는데 뭐 하나 건너뛰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100%예요. 왜냐? want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받는 친구였거든. 그래서 그는 원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걸 원했어. 여기 so that 이렇게 뭉쳐있는 so that이 있어요. 이렇게 so that이 뭉쳐있으면 뭘까? so that이 뭉쳐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so that이 뭉쳐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가 돼. so that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so 하고 뭐 나오고 뒤에 that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기서 so 뒤에가 나오는 친구가 형용사 내지는 부사가 나온다면 이 친구는 이제 너무 형용사 또는 부사에서 that 이하 하다라는 새로운 구문이 돼. 근데 so that이 붙어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다면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that 이하 하다라는 구문이 나온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수능 같은 그런 지문에.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계속 나오면 계속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그가 could 아까 can의 공손한 형태라고 했어. sell more tires 더 많은 타이어를 팔 수 있기 위해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기를 원했대. 타이어를 더 많이 팔려고. 그래서 그는 gave people 주었다. 그는 주었어. 사람들에게 공짜 가이드북을 줬어. for trip 여행을 위한 공짜 가이드북을 줬어. in the books 그 책들 안에서 그 책에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 책에서 there was 이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there is, there 그 친구예요. 뭐뭐가 있다, 뭐가 있었다, 과거형이니까. 그래서 정보들이 있었어. 정보가 있었어. on gas station 주유소, 호텔, 그리고 식당들. 그래서 주유소, 호텔, 그리고 식당들에 대한 정보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도 보면 헷갈릴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 정보. 일단 하나라고, 단수라고 쓰여있네, 단수. 근데 뒤에 S가 쫘라라락 있어요. 근데 어쨌든 there is, there are의 수일치는 바로 뒤에 있는 명사에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was가 온 거야. 단수 형태로. 인포메이션에 맞춰서.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S들은 그냥 적어준 S들이다. 뭐 주유소들, 호텔들, 식당들. 어쨌든 정보에 여기 있는 수일치를 해주면 된다. 요게 중요했고요.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2번을 먼저 읽어볼게요. 문제 2번에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팀 나왔네. 팀 나오면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죠. 하나의 팀이라고 해석을 하라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 어는 처음 나올 때만 쓸 수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를 쓸 수 있었어. 그럼 이 팀은 지금 하나의 팀이 맞는데 어쨌든 처음 나온 팀이야.
이 본문에서 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리뷰어스. 그러면은 리뷰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팀은 was created. 만들어졌어. 만들어졌다. 수동태 형태죠. To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 even이랑 far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 두 친구들은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것으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훨씬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on restaurant 하면 식당에 관한, 여기가 관한이란 뜻이 돼서 식당에 관한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이 처음 나온 하나의 팀이 만들어졌대요. 처음 나왔다는 건 나만 알고 있으면 돼. 해석은 그냥 하나의 팀.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전후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전은 잘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일단 후에 이 팀에 대한 팀이 뭘 했고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 일단 지금 팀이 만들어졌대잖아. 팀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만들어져가지고 결국 뭘 했냐고. 그 뭘 했는지가 이제 뒷부분에 나와야 될 것 같아. 앞부분에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앞부분에는 일단 이 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면 안 되겠죠? 팀에 대한 언급은 없어야 돼. 왜냐? 여기 팀 했으니까 처음 등장한 팀이니까.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서 봐볼게요. 일단 1번도 가능성이 있다. 왜? 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앞부분에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봐볼게요. The guidebooks. 그 가이드북은 became 되었대. popular 유명하게. 그 가이드북이 유명하게 되었대. 그럼 2번도 가능성 있다. 아직 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요. People especially love. 사람들은 especially 하면 특히 부사예요. 사람들은 특히 사랑했대. 좋아했대.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on restaurant. 식당에 관한 정보를 특히 사랑했대요, 사람들이. 그럼 3번도 일단 가능성은 있다. 지금 앞에 리뷰어 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visited 방문했어. 그들이 식당에 방문을 했대요. just 꼭 이란 뜻이 있어. like는 처럼. customers 하면은 이제 손님이죠, 손님. 그들은 꼭 손님처럼 방문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우리는 요런 대명사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 대명사 아까 선생님이 앞에 나왔을 때부터 설명을 했는데, 여기부터 설명을 했는데, 대명사가 뭔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독해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그들이라는 요 대명사가 나오려면 앞문장에 명사가 나와야 돼. 앞문장에 어쨌든 뭔지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앞문장에 나온 그들에 대할 만한 게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레스토랑트, 식당들, 이 정도겠다. 그쵸? 정보는 단수니까 그들이 될 수 없지. 그래서 이 그들에 관한 게 이 사람 아니면은 식당일 거야. 근데 식당에 방문하진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꼭 손님들처럼 식당에 갔다라고 일단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왜? 이 사람들은 식당에 관한 정보를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왜 손님처럼 가냐고. 하지만 뭐 근거는 없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and. 그리고 그들은 리뷰했다.
리뷰를 했대. 어쨌든 여기 나온 그들이 리뷰를 했대요. 그럼 이 그들은 리뷰어야, 리뷰어. 일단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왜? 리뷰한다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리뷰를 했대. 그것들을 with a star system, 여기 보니까 별점제라고 써있어요. 별점제를 with 이용해서 그거를 리뷰했대요. 평가를 했대요. 자, 그리고 와서 볼게. 대명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여기 있는 they는 리뷰어일 거예요. 리뷰어. 앞에 나오지 않았으니 못해도 3번 문장 또는 4번 문장에는 리뷰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 왜냐? 이 they가 리뷰어이면 여기도 맞거든요. 근데 여기 people이 나온 이후부터는 안 돼. 왜? 여기서 아직도 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리뷰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다면 리뷰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갑자기 사람들은 특히 식당에 관한 정보를 좋아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them이 나왔어. them. 이 them이라고 할 게 뭘까 잘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them이 뭘까요? 만약에 them에 대한 명사를 알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them. 레스토랑. 오, 맞아요. them이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 그래서 요 레스토랑에 대한 것을 리뷰를 했대. 별점제를 이용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우리 3번 내지 4번이라고 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문했어. 레스토랑을 꼭 손님처럼. 그리고 그들은 리뷰했어. 그것들을 별점제를 이용하여. 이게 이어지는 이유. them이 레스토랑이기 때문이에요. them이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도 레스토랑이 있는데 on 레스토랑트 레스토랑이 있는데 왜 2번은 요 사이에 낄 수가 없나요? 왜 2번은 4번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전치사에 이렇게 끼어있는 친구는 대명사로 보통 쓰지 않아요. 그래서 레스토랑은 레스토랑이 아니야. 여기서 레스토랑에 관한 정보예요. 그래서 명사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정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번 자리에 만약에 이 문장이 들어간다면 여기 있는 them은 레스토랑이 아니라 정보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정보를 평가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다음에 이후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것은 beginning of the Michelin Guide. 미쉐린 가이드의 beginning 시작 여기서는 이다 라고 쓰였네. 시작이다. 시작이었다. 과거 형태니까. 이제는 그 미쉐린 가이드는 is considered 이거 고려하다라는 뜻이었어 원래. 그러면은 우리 수동태가 오니까 고려되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고려됐어. 고려된다. 현재형이니까 고려된다. 그 세계의 제일가는 가이드북으로 세계 최고의 가이드북으로 고려되고 있다. 고려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왜냐면은 원래 같았으면 조금 더 근거가 많아야 되거든. 요 문장을 봤을 때. 근데 근거가 그리 많지 않아서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조금 어렵게 풀었는데 확실한 거는 대명사의 기틀을 잡기 시작하면 요 명사가 무슨 요 명사가 뭘지, 이 명사가 뭘지, 얘는 뭘지 이런 거를 기틀을 잡기 시작하면은 조금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풀자면 이거는 좀 야매긴 한데 완전 쉽게 풀어볼게요. 일단
이런 대명사가 쓰일 거야. 대명사가 쓰일 거면 앞에 무조건 명사가 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명사랑 똑같이 대치를 시켜놓고 이상한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문했다 레스토랑을 손님처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식당에 관한 정보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손님처럼 방문할 이유가 없어. 그냥 손님이어야지. 그 사람들은 정보를 그냥 사랑하는데. 그래서 여기 부분이 어색하다는 거를 빨리 찾아낼 수 있을 수도 있다.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2번 됐고 3번부터 풀어볼까요, 그럼? 3번, 미슐랭 가이드가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몇 번일까? 미슐랭 가이드가 만들어진 이유는 미슐랭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미슐랭이? 그 요리 미슐랭은 유명한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타이어 회사의 사장님인데 이 사람은 원했대. 이 사람은 여기 있다. 원했대. 원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걸 원했어. 그쵸? 뭐를 위해서? 그가 팔 수 있는 걸 위해서. 더 많은 타이어를 팔 수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행하는 걸 원했대. 그러니까 미슐랭 가이드가 만들어진 이유는 여행을 촉진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타이어를 많이 교체하게 하려고. 타이어 회사의 사장님이니까. 이제 4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일치하는 것은 1번부터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제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선지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유명한 요리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아니야. 왜? 유명한 요리사 아니고 그냥 타이어 회사 사장님 이름이야. 타이어 회사 사장님 이름이야. 여행사의 후원으로 창간되었다. 몰라. 그런 말은 없었어. 그런 말 없었어. 처음에는 유료로 판매되었다. 몰라. 그런 말은 또 없었어.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런 말은 없었어. 타이어 정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거는 또 몰라. 왜? 여기에는 주유소랑 호텔이랑 식당들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만 말했어. 타이어 정비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그럼 정답은 5번. 음식점에 관한 정보가 가장 인기 있었다. 여기에 근거가 되는 문장은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여기 있다. 사람들은 특히 사랑했다. 식당에 관한 정보를 여기 있잖아요. 요 부분을 근거로 해서 얘는 정답이 5번이구나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제 과학 같은 과목은 사실을 다루잖아요. 사실을 다뤄서 뭐 예를 들어 과학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는 글이 있어. 그리고 물은 아까 0도에서 끓는다. 0도에서 언다.
라는 게 1번 선지로 있었어. 그럼 요거는 이 안에 있든 없든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이니까. 과학은 사실이니까. 근데 영어는 사실을 다루는 과목이 아니야. 그냥 언어예요. 언어에서는 안 나온 건 다 틀렸다고 봐야 돼. 안 나온 거는 내가 지금 모르는 거는 그냥 틀렸다고 봐야 돼요. 사실 아무도 몰라. 미슐랭 가이드가 여행사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 이게 진짜 명백한 사실일 수도 있지만 여기 본문에 안 나와 있으면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 수능에서 오답률이 50%가 넘어가는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아마 노래에 관한 지문이 있었는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이제 싱어라고 하잖아. 근데 1번 선지가 그거였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싱어라고 한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싱어라고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다 맞다고 체크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본문 내용 중에 그런 말은 없었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싱어라고 한다는 말은 없었어. 그냥 음반에 관한 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의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막상 우리가 시험을 딱 볼 때 헷갈릴 수 있겠죠. 왜? 너무나도 맞는 말이니까.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글에 나온 말만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 그래서 2번, 3번, 4번 이거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진 않으니까. 하지만 이거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글에 없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야.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5번이고요. 여기 1번 요거 풀어볼게요. 1번 제목 문제. 제목 문제의 핵심은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이었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이니까 일단은 내 생각에는 미쉐린 가이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종일 미쉐린 가이드에 대한 설명만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볼게. 라이프는 삶이고 셰프는 셰프야. 셰프 얘기는 없었고 가이드북. 가이드북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어. 그럼 2번은 좀 냅둬 볼게요. 레스토랑 식당이야. 식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 식당과 안내서 가이드북이 나왔다면 또 모르겠지만 가이드북도 없이 그냥 식당만 있는 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석세스 성공. 그 타이어 회사 성공? 이런 말은 없었어. 여기 보니까 start 시작. 가이드북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2번하고 5번 중에서 고르면 되겠다. 사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해석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원초적인 방법으로 X를 치면서 수업을 하냐면 실제 시험에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냐? 영어도 나중에 가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를 찾아가지고 다 읽지 말고 명사만 이렇게 쭉쭉쭉쭉 찾아가지고 필요 없는 명사로 가득한 선지는 지우고 요 2개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시간이 빠르겠죠. 보통 2개에서 3개로 좁혀지니까. 그러면은 이 좁혀진 것만 해석을 해볼게요. 2번 how to 하면 방법이야. 방법. choose는 고르다. 그래서 가이드북을 고르는 방법. 5번은 유명한 가이드북의 시작. 유명한 가이드북의 시작. 정답은 5번이겠죠? 그래서 이런 제목 문제를 풀 때는 뭐가 핵심인지 하나 뽑아 놓고요. 핵심을 바탕으로 이렇게 명사들부터 쭉쭉쭉쭉 보면서 필요 없는 선지 지우고 그리고 남은 선지들 중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연습하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잘 안 돼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여기서 끝할게요.